아름다운 거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번입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이야기 들려주실 우리 엘마님 모셨습니다. 엘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엘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윤보님은 봄을 정말 좋아하네요. 네, 저 봄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제 추억이나 기억 속에는 봄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봄 햇살이 정말 따사롭게 내려 쬐는 날이면 저희 어머니가 장독대 시리즈 뚜껑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저희 집에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저귀 습진하고 발진 때문에 아이들 밑에가 다 헐어 있어요. 빨갛게. 맞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오시면 아이들 기저귀를 다 벗기고 햇살 좋은 창가에 창문을 좀 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거기다 서너 시간 이어서 재우고 나면 뽀송뽀송한 이 빛이 다 마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냥 엄마들이 하는 일?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약품이나 아니면 무슨 빛으로 소독하는 이런 부분들을 햇빛이 다 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말 윤건님, 우리가 일상의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빛 치료는 BC 3000년 경에 그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라는 일광욕 치료의 아버지라 불리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의사가 이미 태양을 이용해서 피부병이라든지 정신 치료까지도 빛을 이용해서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는다, 그래서 이교다 이래서 취급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9세기 들어와서 덴마크의 닐스 핀센이라는 의사가 노벨 의학상을 빛 치료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걸 받으면서 우리 생활 주변 가까이 다가왔는데 2014년도 일본에 있는 새 박사가 RGB라고 레드, 블루, 그린 이 LED를 완성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최근에 의사신문에 연재된 내용을 보자 치면 우리가 햇볕에 일광욕 30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의 용량이 우유 한 잔을 마셨을 때 생기는 비타민 D보다 100배나 많은 1만 IU를 생성시킨다고 합니다. 비타민 D를 칭할 때는 IU로 칭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 일반인들이 하루 섭취해야 될 기본 IU가 5000 IU라고 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우리 뼈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항암 작용도 해주고 또 면역력도 향상시켜주고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비타민 D인데 내 비타민 D가 수치가 얼마일까를 알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 평균적으로 비타민 D 수치가 20에서 32 사이가 정상적인 수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 이상에 되는 비타민 D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가 3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면 이 자연이 무료로 주는 빛을 충분히 많이 활용할 이유가 있겠죠? 그래야겠네요. 네. 엘마님, 그 빛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살균, 소독, 그다음에 치료 뭐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과학 시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빛 에너지거든요. 조금 더 우리 구독자님들도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빛 에너지란 빛은 뭐가 있을까? 이 빛은 딱 세 종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외선, 적외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대,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라인도 있고 겨우 1%밖에 되지 않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도 미치면서 반대로 피부암이라든지 홍반이라든지 안 좋은 역할도 해주는 자외선이 있어요. 놀라운 거 하나 더 할까요? 네네. 좀 전에 제가 비타민 D 이야기했죠? 네네. 이 비타민 D가 나오는 영역도 바로 자외선 영역이라는 그 1%에서. 네네. 적외선은 우리가 두 가지, 근적외선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원적외선도 있어요. 근적외선은 770 나노미터부터 1500 나노미터 사이를 근적외선이라 일컬어요. 정말 우리 인체에 좋은 영향을 깊이 파장이 들어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영역대이고, 그리고 적외선 파장대는 1500에서 15000 사이의 파장대를 우리가 원적외선 라인이라 부르는데 이 세 가지 빛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죠. 근데 제가 아까 가시광선을 빨주노초판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적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적에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여드리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볼 수 진짜요?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기대되세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기대되시면 네. 다음 3회차를 꼭 보세요. 제가 3회차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엘바님 덕분에 제가 엄청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엘바님 제가 한 가지 더 빛하니까 또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빛이 이쪽에서 딱 들어오면서 그 이렇게 세모난 플라스틱 프리즘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걸 딱 통과를 시키면 이 빛이 빨주노초파남보로 딱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색깔에 따른 빛의 효과도 모두 다르다고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LED로 된 기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을 해준 기기에는 세 가지 빛을 논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블루, 그 다음에 레드 불빛. 이 레드 불빛과 블루 불빛이 만나면 무슨 빛이 나올까요? 핑크? 맞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쐈을 때 핑크빛.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근적에서 이렇게 이 파장을 가지고 의료기기라든지 제품들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 파장대에서 블루 같은 경우에는 피부 곁에 있는 염증이나 또 살균이나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빨간 불빛은 조금 더 깊이 진피층까지 기저층까지 들어가서 그 기저층과 진피층 사이에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걸 면역세포들을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 레드 불빛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인체가 좋아하는 근적외선 파장인데 이 근적외선 파장은 노물에 따라서 파장이 인체에 투과하는 깊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까지 깊은 근육층까지 또 뼈까지도 파장대가 투과가 돼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인체에 에너지를 부스트시켜주는 큰 역할을 하고 산화 질소를 생성시켜주는 인체 활성화에 큰 역할, 압박 역할을 해주는 게 근적외선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적외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근적외선 매력에 빨려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찬스. 다음 회차에 우리 윤보님과 제가 정말이요? 아니 근적외선이 내 몸에 투과되며 혈행도 좋아지고 산화 질소량도 증가된다는 게 정말이요? 라고 생각하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윤보님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좋죠? 그래서 3회차를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엘마님, 저는 사실 집에 있을 때도 그리고 좀 날이 흐려도 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꼼꼼히 바르고 있는 편인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햇살 중에 아까 제가 1%에 해당되는 자외선만이 지표에 내려왔다 얘기를 해주나요? 이 자외선도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외선 A, B, C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 C는 오존층에서 흡수가 돼서 지표까지 못 들어옵니다. 문제는 뭘까요? 자외선 A와 B 두 가지겠죠. 이 자외선 B 파장은 280나노미터에서 320나노미터의 중자외선이에요. 근데 겨우 5%밖에 지표면에 오지도 않는데 이 파장대에서 검버섯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홍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한 비타민 D도 이 파장대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A예요. 자외선 A는 95%가 우리 지표면에 다 도달을 합니다. 자외선 A는 또 놀랍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내려 쬐어주는 그 중에 가장 강한 자외선 A가 내려 쬐는 시기가 5월달에서 7월달이라는 이야기죠. 봄이군요. 그렇죠. 정리가 되셨어요? 네네. 근데 이 자외선 A는 파장이 좀 더 깊어요. 그래서 320나노에서 400나노미터까지 피부에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피부 노화라든지 또 주름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자외선 A예요. 아까 질문 중에 우리 윤보님 실내에서도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냐는 제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바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형광등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1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에 바르지 않아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요즘같이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여러분 꼼꼼한 세안이 더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햇살이 없이 뿌연히 흐린 날도 발라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반드시 바르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햇살이 없이 뿌옇게 흐린 날 오히려 복사율이 더 높아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날보다 더 피부의 자외선 침투가 많다고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전도, 복사, 그리고 대류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고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복사라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주로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류라는 것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순환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날은 굳이 바르지 않아도 되지만 흐린 날이라도 외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중요하지만 세안을 꼼꼼히 해야 한다는 말씀도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이야기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 영상은 어떻게 저희 또 준비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약속했던 것. 첫째, 근적외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테스트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네. 이 근적외선이 우리 인체에 들어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 산화질소 테스트를 어떻게 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그러면 행복하고 신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행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